테스토스테론과의 경쟁이다. 옥시토신이 면역계를 강화시킨다면 테스토스테론은 면역계를 약화시킨다. 이는 자연의 멋진 속임수다. 그렇지 않으면 정세포는 이 물질로서 면역계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건강한 남자가 코감기로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황과 관계없이 늘 높거나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만을 받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의 언제 우위를 점하느냐다. 이 호르몬은 다툰 상황에서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그렇듯이 다면적이다. 테스토스테론의 명백한 갈등 상황뿐 아니라 경쟁에 놓이는 상황에서도 분비된다. 이와 관련한 이론으로 챌린지 가설이라는 것도 있다. 즉 도전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 도전을 받으면 그렇군요.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자원이나 파트너를 둘러싼 경쟁에 뛰어들게 한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은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 때의 지배적인 행동을 강화시켜서 결국 공격적으로 전략을 대응하게 만든다. 경쟁은 빠르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경쟁을 준비시키면 호감 있는 거울 반사는 끝나고 만다. 대신에 상대가 슬퍼보면 기뻐하고 상대가 웃으면 이마를 찌푸린다. 상대는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경쟁하려는 전망만으로도 이런 행동이 유발이 된다. 하지만 지위 다툼에 대처하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격 대신에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위를 점하면 다른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가령 이성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이성에 집중할 수가 있다. 시시덕거리고 눈을 맞추고 미소 짓는 등 말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하에서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여자에게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성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만연된 지배적인 행동이다. 연구자들이 남성 스케이트 보더에게 1년의 묘기를 선보이끔이었다. 그들에게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묘기도 있었지만 실수하기 쉬운 것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묘기를 구경하는 관람객이었다. 관람객은 모두 만 18세의 준선 외모였으나 한그러운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남성 스케이트 보더는 예쁜 여대생들이 구경하는 경우에 어떤 묘기도 실수 없이 해냈다. 아주 힘차게 벽을 탔고 서바이벌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과시적인 스케이트 보드의 타액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 테스토스테론이다. 그런 멋진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공포 반응을 약화시키는 듯하다. 경제 게임에서도 비슷한 면을 볼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남자에게 보상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동반한다. 테스토스테론의 보상 증서로 하여금 잠재적인 유익 앞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면 이후에 금융위기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반대로 무릅쓰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아이디어가 괜찮다 싶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다. 방에서 환풍기가 윙윙거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멍청한 기계를 꺼버리는 사람도 그런 부류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하에서도 친소외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다. 자신의 명성에 도움이 될 때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 대부처럼 말이다. 실험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투여받은 참가자들은 바지춤이 내려온 걸 타인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포커 게임에서 별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물론 이를 친사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모르지만 반면에 바지춤을 들킬 연애가 없을 때는 자유자재로 속임수를 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옥시토신과 테스토스테론의 실험 대상자의 뇌에서 거의 상반된
작용을 하는 듯하다. 옥시토신이 변도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전전두피질의 변도체를 연결시키는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의 변도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성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자기 조절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실험 대상자의 행동에서 상황에 따라서 신뢰가 낮아지는 것, 마음 읽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에 앉아서 깍지에 낀 손을 머리 뒤로 두어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상대의 면전에서 모종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에게 멋진 인상을 주거나 구애하기 위해 혹은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말이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 역시 그렇게 느낄 것이다. 어쨌든 그는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호르몬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옥시토신은 공동체생활에 적합한 정신상태를 만드는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은 다른 데 우선순위를 준다. 즉 뇌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영역을 거청스러운 전전두피질의 영향으로부터 분리해버림으로써 각성 수준을 높이고 공격성과 관철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때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한다. 여러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우울함을 풍기거나 사회적으로 선세한 태도를 취할 때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가를 논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자기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면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만 잡아두면 된다. 그러면 호르몬이 별로 좋지 않은 존재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도울 수가 있다. 지나서의 순간순간에 의미 있었던 적응 행동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맞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앞서 보여줬던 스케이터 보드의 태도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다. 현 상황에 진화적인 짝짓기 춤과 비슷한 경우에는 말이다. 막무가내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타입이 이성의 눈길을 끌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할 때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당신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자신을 관찰하고자 하면 동료와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행동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진화사의 순간순간에 있었던 적응 행동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맞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앞서 보여줬던 스케이트보드의 태도의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다. 현 상황의 진화적인 짝짓기 춤과 비슷한 경우에는 말이다. 막무가내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타입이 이성의 눈길을 끌 수도 있다. 그러나 자,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의 논쟁을 성역할과 연결 지어볼 수도 있다. 성역할. 평균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사고를 조금만 힘들어한다. 대신에 남성은 체계적인 사고에 능하다. 이런 영향이 자폐증과 약간 관계가 있기에 몇몇 연구자들은 자폐증을 걸어서 극도로 남성적인 뇌라고 말한다. 남성적인 뇌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별 간의 차이는 흑백 혹은 빨강과 파랑처럼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난감 가게만 가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성은 꼭 옥시토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남성은 꼭 테스토스테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행동은 경험이나 소질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진다. 그건 그렇고 어릴 적에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지식은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손바닥을 펴서 검지와 약지의 길이를 비교해보라.
여성은 상대적으로 검지가 긴 경우가 많다. 반면에 남자는 대부분 약지가 더 길다. 이런 비교는 우리가 출생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어떤 비율로 테스토스테론과 이스트라디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암시해 준다. 성호르몬은 내가 발달하는 중에서 남성적인 경향으로 나갈지 여성적 경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랜스젠더에게는 정정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손가락 길이 비교는 선호하는 장난감, 시선 교환, 몇몇 내영역, 밀도 등 기타 성 특유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도 태아일 때의 테스토스테론 노출은 남성과 여성의 마음 읽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호르몬을 고찰하면 성별을 상반되는 두 개의 구분이 아니라 연속처로 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물론 굉장히 정형화된 남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녀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다른 호르몬과의 상호작용까지 살펴보기 시작하면 옥시토신과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은 더욱 복잡하고 민감해진다. 그러므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 호르몬 역시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경쟁을 다루는 여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서 약이 오르면 상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가리지 않고 폭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코커스 페니리안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에게도 아직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접목된 힘을 발휘해서 달리는 것, 바로 도망가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의 함께 하는 싸움 반응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반면에 도망 반응은 콜티솔과 연관이 많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콜티솔을 분비한다. 콜티솔은 흔히 도망 반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에너지를 콜티솔 그렇죠. 탄수화물로 포도당으로 변화시키고 다른 불필요한 과정을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셋을 셀 점이면 모두가 나무에 위에 올라가 있다. 실험 대상자의 몸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뭔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실제는 즉각 필요한 조치에 들어선다. 다가오는 구체적인 호랑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외에 콜티솔은 장기적인 트라우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아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가 쇼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인데, 이에 관련하여 콜티솔은 기억과 회상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놀랍게도 콜티솔을 통과한 패닉 반응의 부수 효과는 나중에 더 많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 듯하다. 이에 착안하여 몇몇 학자들은 트라우마 환자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치료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콜티솔 수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두려움은 일단 경감되는 듯하다. 경감되는 듯하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의 미치는 영향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히 여성은 콜티솔을 투여하면 자극에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우리는 신체는 두려움과 패닉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대비한다. 콜티솔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장기적으로 분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면 에어컨이 작동을 스스로 멈추는 것과 같다. 이처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인간을 압도하려고 할 때에
신체가 스스로 콜티솔을 분비해서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콜티솔을 분비해서 신체가 고마운 일이다. 콜티솔이 분비될 때에 실험대상자의 사고는 빠르게 돌아가 순간적으로 사고력이 높아진다. 호르몬이 때로 우리의 신경을 거스를지라도 전적으로 바람직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적인 기질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수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호르몬이 수치에 따라서도 아주 오묘한 기계적인 혼합된 어떤 배합을 통한 제조 배합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네요. 테스토스테론을 자주 분비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을 특유의 반응을 보일 경향이 높다. 콜티솔 생성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우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콜티솔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다. 그러므로 파트너 관계에서도 상대의 행동이 같아도 실험 대상자는 어떤 호르몬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스트레스는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다. 이를 이중 호르몬 가설이라고 한다. 이 가설은 테스토스테론만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과 콜티솔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휩쓸릴 때 권력투쟁은 별 매력이 없다. 실제로 실험 대상자들은 콜티솔 수치가 낮을 때 테스토스테론의 특유의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감자를 대상으로 연관성이 입증된 바 이것은 공격적인 행동에도 해당된다. 반면에 콜티솔은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을 진정시키고 스스로 숙이고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것은 퇴각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 하지만은 그 반대는 어떨까? 화를 내는 것이 때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때로 분노하는 것, 분노하라. 때때로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낙인이 찍혀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화를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화내는 사람 옆에서 보면 정말 짜증난다. 툭하면 화내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한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화나는 것보다도 더 불쾌한 일은 바로 좌절이다. 잘 살펴보자. 때로는 퇴각이 아니라 공격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전투 전략이 아닌 일반적인 행동 선택지로 보아야 한다. 바로 들이받을 것이냐 피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냐 방어적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상당히 많지만 두 갈등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정말 많다. 복잡한 쇼핑센터로 나갈 것이냐, 따뜻한 코코아를 떠서 소파에서 뭉갤 것이냐,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해 볼 것이냐, 승진시켜 주겠다는 일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겁나서 고소할 것이냐 등등, 이런 상황에서 접근 동기로 나아갈 것인지 회피 동기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내 어떤 부분인지를 아직 확인한 바는 없다. 우측 전전두 피질이 우세한지 좌측 전전두 피질이 우세한지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학자들이 확인한 것이라고는 접근과 관련된 뇌 활성화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접근. 그것은 화내는 것이 어쨌든 생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설문을 조사했다. 이때 한 그룹에서는 결정은 어차피 대학생의 의견과 무관하게 내려질 것이지만 그냥 흥미삼아 조사하는 것이라고 안내했고, 다른 그룹에서는 학생의 답변이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두 그룹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그렇죠. 방어적인 태도, 회피적인 동기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발전시키는 상태가 아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할 때 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두 세계를 통합시키고자 좀 더 애를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순회보도 지나친 만성 스트레스나 오랜 기간에 걸친 다툼이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압박감을 느낄 때는 결정을 잘못 내릴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콜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 인간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제3의 길이 남아있는 듯하다. 바로 친구 되기이다. 이런 반응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일종으로 아마도 옥시토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여성들은 얼굴 표정의 거울, 반사를 긍정적 접촉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맛을 짚어리는 걸 모범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에 낯선 사람의 미소는 늘 함께한다. 싸움이냐 도망이냐가 아니라 배려와 친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낯선 사람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다라는 신조에 따라 말이다. 여성이라면 이런 상황을 알 것이다. 기차나 다른 미묘한 공적 장소에 있다고 해보자. 주변은 어둡고 당신은 혼자다. 영인실 기차칸에서 당신이 모르는 한 사람이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상황은 미묘하다. 잠시 시험삼아 미소를 건네고는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낫다. 좋다. 상대도 친절하게 답인사를 건네온다. 기차칸을 바꾸지 않고 여기 머물러도 되겠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스케이트보드로 자신을 과시하면서 허세 부릴 일보다도 시선 교환을 통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할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이번 장을 마치면서 다시 행동으로 돌아가 보자.